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뭐, 또, 자, 그, 제 소개는 뭐 이렇죠. 시장 이제 무역상인 실크로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트라에서 원래 지사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CJ 대한통운, OCI 그룹, 뭐 요즈마 그룹, 뭐 GNI 이렇게 총괄 이사 하다가 이제 창업해서 대표했고요. 요까지 기간이 꽤 길어요. 요까지 기간이 한 11년 정도 돼요. 그래서 예,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강의 같은 거 많이 썼어요. 코트라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회사는 이제 그린테리 네트워크스고 이제 수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대행 업무도 하고 이제 수출이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하는 사진들, 제가 이제 월마트 바이어랑 미팅하는 사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미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런 진단 키트나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 세미나도 했었어요. 브라질 가가지고 이런 것들 사진들도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1인 수출 수입 아카데미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국내 사업의 돌파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아카데미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잘 안 팔리는 물건들도 해외에서 잘 팔 수가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건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디인가는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물건도 태어나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5천만 국민 중에는 없지만은 70억 인구 중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돌파구를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제 회원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은 뭐 1대1 코칭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봄베로 12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쓰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포르투갈 편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코트라도 없어요. 뭐 무역관도 없고 이제 대사관만 있어요. 주 한국,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정도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무역협회랑 이제 다른 이제 통계 자료 많이 따서 오늘 만들었고요. 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인구가 적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여긴 1,000만밖에 없고, 이제 땅덩어리는 이제 99,230km.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거의 크기는 비슷하고,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랑 땅 크기는 비슷한데 인구는 1,000만 명이다. 그러니까 1,000만 명한테 수출을 해봤자 큰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 1,000만 명이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GDP는 이 정도가 되고요. 그 주요 경제 지표인데 이런 것 좀 잘 보시면은 뭐 일단은 해외를 안 나가고도 대충 어떤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항상 1인당 GDP를 보시면 되고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바잉 파워가 있습니다. 구매력이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로 갔는데, 그죠? 그 나라들 중에서 1인당 GDP가 5천 불 이하인 나라들은 사실 바잉 파워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했을 때 많이 못 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가 시장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화폐 단위는 유로고, 산업이 서비스업이 많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업이 많다는 거. 서비스업이 많다는 건 결국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뭐 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인구 대비 그렇게 수입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GDP 했고 1년 GDP 겹치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3.5, 그다음에 2.6, 이제 19년도 2.2하다가 2020년에 마이너스 10인데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데가 조금 이제 뭐 관광 쪽에 좀 산업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구나. 그죠? 이런 나라들이 솔직히 많이 휘청해요. 뭔가 외부 이제 그 임팩트가 왔을 때. 근데 이제 보통 외부 임팩트가 와도 좀 튼튼한 나라들이 이제 공업화된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은 보면 외부에서 크게 한번 딱 때려도 그렇게 막 경쟁 성장률이 확 떨어지거나 뭐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데 일단 관광이나 이런 좀 서비스업이 좀 강한 나라들은 이런 경제적인 임팩트가 되게 커서 한번 외부 충격을 받으면은 휘청하죠. 휘청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보면 좋은데요. 뭐 평균 수명이 81세, 그래서 뭐 고령 환자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 가입자 수 100명당 그죠? 116명.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 75%. 인터넷 사용자가 75% 정도 된다는 거는 18년도니까 이제 21년도면은 좀 더 높겠죠. 웬만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쉽고,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아까 전에 보니까 1000만 명인데 750만 명, 그러니까 약 지금 한 800만 명 될 것 같아요. 8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 그죠? 8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면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규 법인수.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포르투갈의 이제 무역협회 자료거든요. 법인을 연 거예요. 개수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이걸 또 다시 이걸 또 의미를 보면은 이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법인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인.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아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도 되게 중요한데 뭐 코로나에 따라서 요새는 워낙 산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긴 지금 965명 현재 오늘 날짜 기준 965명이 지금 확진돼 있고요. 신규 확진자. 2월 달, 1월, 2월 달에 굉장히 심했다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걸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근데 여기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신기하게 영국이나 프랑스는 위드 코로나 하고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데 여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2,000명. 10월 28일, 오늘 29일인가요? 어제는 2,095명 나왔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출을 보면은 사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페인에다가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일단 포르투갈은 이 유럽에 있는 지중해랑 이 대서양 사이에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라는 거예요. 이 반도인데 이쪽에 이제 그 피레네 산맥이 이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고 거의 고립돼 있어요.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고 스페인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물류나 이런 거에서 있어서는 스페인에서 있는 바이어 수입사가 보통 포르투갈까지 다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인 영향을 거의 100%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대지가 없어요. 스페인에는 배대지가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가 있는데 그 직구가 가능한데 포르투갈에는 뭐 대한항공 그 직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송 대행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포르투갈 배송 대행지 치시면 배송 대행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면 포르투갈에서 뭔가 내가 직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스페인에 있는 배대지로 보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보통 포르투갈에서 파는 물건들이 스페인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같은 EU 국가니까 FTA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5년 12월 13일 날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수출 쪽은 그 바이 코리아 뒤져보면은 바잉 오퍼,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바이어가 내가 이런 거 찾고 있으니 좀 찾아달라 하는 바잉 오퍼가 없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이 코리아는 코트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코트라가 이제 포르투갈에 무역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올 수가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보시면은 포르투갈에서 이제 품목을 수입하는 거면은 이렇게 쭉 있고 이건 이제 거의 대기업 위주의 그 품목이죠. 자동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단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어요. 워낙에 수출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다가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수출 강의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되게, 네, 보시면은 이게 무역협회를 가시면은 HS 코드라는 게 물건의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편번호랑 똑같아요. 우리가 우편번호를 알면은 그 번호 가지고 지역이 어딘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HS 코드라는 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고유 번호인데 그 번호를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HS 코드 392410이 플라스틱 식탁 용품인데 이게 2021년도 9월 달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에 수출하는 건 없고, 그렇죠? 포르투갈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게 한 169, 160천 불이 16만 9천 불. 그러면 한 1억, 또 1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 쪽에서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팔기에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러고 다른 업체도 관심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공식품, 또 식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식품을 보면은 이제 210690이 기타 가공식품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4,000불밖에 안 돼요. 4,000불이면은 400만 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포르투갈로 아마 샘플을 보낸 것 같아요. 테스트 오도식으로. 근데 그 정도 나왔던 거죠. 근데 21년도에는 또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사실 또 이게 지금 9월 달만 돼서 이게 8, 7월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다 봤는데 사실 뭐 수출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어떤 업체가 수출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뭐 400만 원치, 200만 원치 했다는 거죠. 수입은 뭔가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고요. 뭔가 식품 관련해서 포르투갈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뭔가 수출을 할 때 무역협회 통계 자료를 가서 봐요. 그래서 딱 대충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표님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출 면장이라는 걸 끊거든요. 관세사가 관세사 통해서 세관에다가 수출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무역협회나 이런 데 자료가 들어가는 거죠. 무역 고유부 번호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러면은 통계가 나와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주방용품을 팔고 싶으면은 만약 포르투갈이다 이거 한번 봐요. 근데 진짜 파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되게 힘들겠다. 쉽진 않겠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얘가 뭐 기타 가공 식품을 파는데 수출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걸 바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일단은 제쳐두고 딴 데 잘 되는 데부터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어, 화장품인데 웬만한 저희 지금 대표님들께서 하고 계신 게 거의 다 대부분이 공산품, 화장품, 식품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쪽으로 좀 많이 찾아봤어요. 보시면은 이게 삼상공사구구도 화장품이거든요. HS 코드. 화장품 조금 나가. 근데 84,000불, 8,500만 원, 9천만 원 지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조금 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배나 떴으니까 이거 뭔가 좀 되네. 좀. 화장품이 이거 뭘까? 뭐 이게 마스크팩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딱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본 다음에 한번 수출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 화장품은. 이렇게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포르투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를 보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화장품을 판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거를 아예 그냥 초반에 전략적으로 짜는 거죠. 네. 나중에 수출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수출을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출 중간, 수입도 뭔가 화장품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유럽산 화장품이 워낙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오늘 좀 제가 외국 바이어랑 너무 미팅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조금 혀가 꼬여요.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피부 미용 기기 이런 것도 보면은 901910 마사지용 기기 땡땡땡인데 수출을 뭔가 누군가 하고 있어요. 한 2억 원치. 그중에 1억 원치 하고 있어요. 1억 한 7천, 8천 하고 있어요. 수입은 당연히 할 게 없겠죠. 뭐 우리나라가 솔직히 뭐 수입 관련해서 포르투갈에서 무슨 이렇게 피부 미용 관련된 기기를 수입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 뭐 거의 이 정도 1,000불, 1,000불이란 거의 100만 원. 지금 현재 뭐 118만 원. 그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뭔가 피부계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가는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은 사실 크게 없는데 오늘은 되게 알짜배기가 좀 수입이에요. 그래서 소싱,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성향은
좀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일단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그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뭔가 이게 좀 친환경적이다. 이런 제품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유럽 사람들이 좀 콧대가 높아서 중고 제품 이런 거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도 넘어서면서 경제 불황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인식이 바뀌어서 자동차나 소모품도 중고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고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고 있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유럽이 옛날 유럽은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 그 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나 이런 게 좀 많이 높았어요. 좀 싸게 여러 명이 사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다만 절차가 복잡한 거 되게 싫어요.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온라인도 거의 이베이나 아마존 통해서 많이 사는데, 뭐 아마존 스페인 뭐 아니면 이베이에서 많이 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온라인 샵들이 다 있는데 그쪽에서 공동구매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저축을 많이 해요. 그 포르투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윗세대보다는 이제 저축으로 많이 하는 인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가정용 식품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게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게 최근의 포르투갈 소비 성향입니다. 그 백화점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자, 이게 엘코르테 잉글레스 리스본에 있는 엘코르테 잉글레스인데 이게 이제 백화점이고 이거 사실 스페인 체인이에요. 스페인 체인인데 이제 브랜치가 이제 그 포르투갈에 있는 거죠. 포르투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본이 수도인데 수도에 백화점들이 그렇게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포진돼 있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마존 스페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뭐 이베이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적혀 있어요. 아마존은 공식적으로는 포르투갈에 아직 없지만 어, 아마존 스페인,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쇼핑을 한다는 거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그냥 철도도 잘 발달돼 있고 유럽 국가 간에는 이제 도로도 잘 발달돼 있으니까 배송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구매를 해도 아마존 스페인에서 포르투갈까지 배송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고 뭐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제 옛날에 제 미국에 있을 때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독일 어디 경계선에 있었는데 걔는 맨날 독일이랑 프랑스인가 거기 왔다 갔다 한대요. 자기는 맨날 조깅을 하면서. 그 국경이 없어요. 없어 보니까 이런 물류나 배송이 좀 자유롭고 유럽 내에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자체적으로는 이제 월텐이라는 이 그 온라인 샵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할로윈 데이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샵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소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이버 해외 직구 기타 지역을 가면 포르투갈 제품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보시면 국가별로 그때 말씀드렸죠. 국가별로 가셔서 이런 주요 나라들에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능한 최신 순보다는 인기 순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잘 팔리는 게 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쪽을 보면 되죠. 보통 이제 호주 좀 이제 그 주류가 아닌 것은 비주류 호주. 그다음에 뭐 패션 의류는 스페인 뭐 자라. 그다음에 푸드 리빙을 볼까요? 리빙은 호주, 스페인, 호주, 그죠? 베트남 가끔 나오고, 그죠? 스페인. 자, 이걸 보면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온다. 선진국에서, 호주가 여기 있네요. 호주 제외하면은, 홍콩, 스페인,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죠. 좀, 그냥 직구 상품들 보면.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렇게 이제, 요런 특히 스페인에 이런 접시류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포르투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럽산 주방용품 되게 좋아하고 그 특히 이제 예쁜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주부님들이. 저도 실제로 이제 집에 명품 그릇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되게 그런 게 이제 막 인식이 없었는데 제가 커피를 한번 마셔봤는데 그냥 맛있어요. 커피가. 그 명품 그릇에 마시면 맛있더라고요. 컵에다가.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주부님들이 왜 그 30대 40대 결혼하시고 나면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왜 그 엄마가 이렇게 코레를 되게 좋아할까? 되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냥 저기 어디 시장 가가지고 그냥 뭐 도자기 같은 거 그냥 사가지고 거기다 밥 먹으면 되는데 꼭 굳이 코레. 요즘 세대 이제 젊은 주부님들은 이제 명품 그릇 그리고 뭐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그릇들을 왜 할까? 그냥 뭐 다이소나 이마트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뭔가 특이성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홈 데코레이션 제품이나 이제 주방용품,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잘 찾아보면.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쇼핑 리스트. 자, 일단 포르투갈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쳐봤던 거고 이렇게 이제 쇼핑 리스트라고 이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올려놓았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고 저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딱 와요. 색깔이 비슷한 거. 이 색깔, 이 색깔 비슷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 색깔. 뭔가 색깔이 이렇게 요런 색깔 있고 뭐 이렇게 거의 요런 풍의 뭔가가 많네요. 파란색에. 그죠? 이런 게 많고. 약간 좀 이런 것도 있고 좀 갈색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대부분의 뭔가가 이제 문양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제대로 보시려면 아까 전에 그 블로그를 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좀 알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찾은 게 페루 알파카 인형. 페루 알파카 인형 찾았어요. 보시면 뭐 포르투갈 국민치약 쿠토치아 보시면서 쭉쭉 보는 거예요. 쿠토치아, 통조림, 통트와인, 진자 이런 것도 좀 괜찮긴 한데 사실 예전에 어떤 분이 와인 쪽 해보는 게 수입하는 게 어떠냐면 사실 저는 와인은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유리 관련된 제조사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잔 이런 거를 좀 국내에다 유통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 되게 큰 회사에 제조사도 거기 유리 만드는 공장들은. 근데 그 산업을 접었어요. 왜 그런지 알았는데 와인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약간 파시는 분은 많고 수입자는 많은데 소비자가 그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와인은 추천 하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아줄레주라는 거거든요. 분양이. 아줄레주 분양의 제품들이고 이런 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건 다 적응 경험해 보셨어요. 국가 플러스 산. 이걸 한번 해보면 이제 보이네요. 그죠? 아까 전에 알려드린 거. 요새는 굳이 해외를 안 나가도 대충 뭐가 좋은지 알아요. 볼 수가 있고 일단 포르투갈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 쿠토 치약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내가 만약에 쿠토 치약을 사가지고 뭐 정식 수입해가지고 판다면은 아마 포르투갈을 여행하신 분들은 제 샵에서 사겠죠. 근데 워낙 포르투갈 여행하시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보시면 포르투갈 산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제 스토어팜에 올릴 때 뭐 페루 산, 뭐 어디 스페인 산, 뭐 베트남 산 이렇게 올리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국가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럼 보통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 산이라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는 거예요. 뭘 갖고 오세요. 근데 포르투산 이제 보니까 이래요. 해보니까 요런 코르크 마개 이런 게 좀 잘 팔리는 그나마 포르투갈에서 이제 식품용 코르크 마개 포르투갈이 워낙 와인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와서 파시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타노바 제가 이렇게 찾은 게 코스타노바라는 그릇 그죠? 되게 유명한 그릇들 그죠? 이런 것도 괜찮죠. 괜찮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고 하는 게 이게 코스타 노바를 뭐 해외 상품으로 팔거나 온라인에서 팔면은 잘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백화점으로 들어가거나 마트로 들어가거나 어떤 참고용 할인마트 이런 데다가 내가 제안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면 많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혹시 온라인에 뭔가 물건 이미 재고를 쌓아서 갖고 왔는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꼭 온라인만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프라인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팔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온라인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상위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한데 이제 오프라인 시장 자체의 특성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프라인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뭐 이제 뭐 오프라인에다가 뭐 행사에다가 하는 벤더분 찾아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또 강의할 건데 이제 뭐 사입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행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입 안 하고 판매분 하려고 그러고 파는 나는 이분이 샀으면 좋겠고 뭐 이런 협상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집 근처에 이제 샵에다가도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5개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포르투갈 워낙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거죠.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 에그타르트를 또 우리나라에서 냉동으로 갖고 와서 파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메가쇼로 가는데 요런 요가 있고 요걸로 들어가기엔 지금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 냉동이다 보니까 냉동식품도 냉동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고 이런 타르트 쪽은 수입을 하려면 좀 자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쿠토치아. 쿠토치아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나쁘지 않죠. 85 상품 건수. 근데 190. 그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한두 개는 팔린다는 거죠. 한두 개는 팔린다는 얘기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소품들을 되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와인잔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려면, 잔으로 하려면 와인잔보다는 커피 머그잔. 그런 것들이 훨씬 나아요. 와인잔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와인 많이 안 마셔요. 이렇잖아요. 이 와인잔이라는 키워드를 치면은,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죠? 시장 자체가 작아요. 커피 머그컵? 커피 잔? 커피 잔으로 처음 치면은 그쵸 요 정도 키워드면 커피 머그컵 커피 머그컵 그쵸 머그컵이 많이 이거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마시니까 그죠? 좀 이렇게 스타벅스 그러니까 머그컵에 스타벅스 나오는 거 보면은 커피컵 머그컵 저는 잠깐 올드보이라서 커피컵이 머그컵이 맞나 머그컵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머그컵이라 치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와인잔이랑 커피랑 보면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사실 크게 시장 자체가 파이가 작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약간 그냥 큰 돈 안 바라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한번 해볼 정도? 딴 거 잘 되고 있을 때 사업이 그 정도가 와인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르투갈은 이런 아줄레주가 되게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시킨 어떤 상품을 가지고는 좋아요. 어? 이렇게 보면은 포르투갈 명품 테이블웨어 비스타 알레그레 이런 게 약간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주부님들한테 상대로 가겠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이 이제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무슨 어떤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 종교 재판이 거기서 이제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저기 수탉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수탉이 만약에 갑자기 살아나면 나는 무죄요라고 했는데 되게 신화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안 일어나길래 판사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죽으러 가는 순간 수탉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닭이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닭을 되게 형상하고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코르크 마개가 되게 유명하니까 이런 닭 들어가 있는 코르크 마개 이런 거는 한번 사볼 만한 것 같아요. 재미로. 그죠?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차라리 하실 거면 정식 수입을 하는데 뭐 총판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좀 아기자기해서 포르투갈 관련 전문몰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나라 전문몰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이 업체는 몽골 쪽 몽골만 전문적으로 몽골리아 다 판다.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뭔가만 따라락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국가 전문몰로 가거나 그죠? 포르투갈 이틀인가?
유럽 리틀인디아라는 이렇게 인도 쪽으로 뭔가 특화되어 있는 이런 데들. 뭐 이런 거 한번 포르투갈로 한번 컨텐츠 잡아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 뭐 이런 게 있네. 안 해봤네. 포르투갈. 없으면 코로나지만 갈 수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포르투갈을 가가지고 병행 수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갖고 와서 포르투갈 전문 몰로 하면 나쁘지 않아요. 포르투를 해주 그 분야에 약간 구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지 있어요. 검색하다 보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이템별로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깨작까지 깨작. 이게 만약에 그냥 몰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아이템별로 뭔가를 이렇게 깔아 이런 거랑 갖다 놓고 이런 갖다 놓고 이런데 도매 포르투갈 안에 있는 뭐 도매 쪽에 있는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그냥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전문 몰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포르투갈 관련돼서 뭘 살려면 이제 대표님 사이트로 가겠죠. 그죠? 요것도 좀 방법. 좀 약간 니트 마켓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런 마그넷. 이런 마그넷들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거 마그넷 왜 보냐? 마그넷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전 세계 마그넷을, 마그넷 모르면 날려. 마그넷. 요렇게, 뭐야, 그 뭐지?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9999 찍는 요런 사이트? 음. 요런 것도 나쁘잖아요. 이거 어차피 싸니까 재고를 좀 많이 쌓아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선발주자는 계시죠. 선발주자분들은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틱을 이렇게 보고 구매를 해오는 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굳이 뭐 안 날라가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고 뭐 이거 솔직히 뭐 30개 EMS가 되나? 그리고 정식 수입을 그러니까 이게 그 자가 소비를 하려고 내가 쓰려고 갖고 온 게를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식 수입을 받으셔가지고 해야지 불법이 아니겠죠. 정식 수입을 해도 뭐 관세 별로 안 나와요. 부가세는 환급 받으실 거고 뭐 관세 조금 내고 차를 갖고 와서 떳떳하게 파는 게 낫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마그네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업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줄레주라는 그 문양에 뭔가 들어간 상품들 그죠? 예쁘죠? 이런 것도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넣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하이엔드, 우리나라 약간 좀 하이엔드 시장에다가 넣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자, 이 소금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말고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플레버드 솔트라고 그래가지고 12가지의 다양한 허브와 함께 나오는 이런 것도 예쁘죠. 이런 거 인스타 감성이죠. 인스타 감성. 이런 것들. 이런 거, 이 업체 지금 한국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하고 싶은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볼까요, 여기 하고. 여기가 이런 제품들, 이런 거 한번 한국에 갖고 오면 코르크 막 이렇다고 와가지고 예쁘게 한국에 갖고 오면 잘 될 것 같은 느낌 있어요, 살짝. 브랜드도 예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사실 이런 거 총판 이거는 아마 그 건조된 무슨 꽃잎이라 될지 수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것들 세트도 잘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는 제품들은 한국에 갖고 오면은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업체들은 솔직히 이제 포르투갈에서만 조금 유명하고 팔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수입할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이유가 이 업체는 만약에 누가 한국에서 사준다 그러면 땡큐에 땡큐. 자기네들 그 우리 똑같은 거 우리가 물건을 한국에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중동에 어디 요르단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너 우리 제품 사고 싶다 그러면은 안 줄 이유가 없죠. 안 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독점권 좀 한 100개, 300개만 서도 독점권 줄 것 같아, 저는 그냥. 줄 것 같아. 그 먼 나라까지 내가 어차피 그 영향도 안 되고 줘요, 그냥.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뭐 처음에는 막 간 보겠지. 우리 거 하려면 뭐
뭐 1000개 사야 된다, 10,000개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아, 나 못하겠다고. 지금 테스트 오더라서 100개만 하겠다고. 이게 프로도 있어요. 스킬인데, 와디즈에다가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디즈에 시작해서 하면, 제가 이번에 평생 컨설팅을 해줬던 회원님처럼, 와디즈 런칭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만약에 안 산다고 해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겠죠. 땡땡땡, 좀 큰 우리나라의 땡땡땡,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MD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와디즈 끝나면은 자기 쪽에 늘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강의를 보면은 뭐, 뭐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와디즈에 들어가가지고 와디즈에 팔고 있는 물건을 그 담당자로 다 보이니까 거기 연락해서 소싱 내가 온라인을 판매하고 싶다고 이렇게 영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역이용하는 거죠. 이 물건을 갖고 와서 와디즈에 올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는 솔직히 뭐 굴지의 대기업 브랜드는 뭐 그들만의 리그죠. 우리는 솔직히 마이너 리그죠. 그 메이저 리그는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러고요. 뭐 메르세드 벤츠랑 뭐 효성이랑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이런 제품들 그죠? 한국에 없는 제품들 갖고 와서 한국인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도 선보이고 나도 많이 팔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제 지인한테 제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잘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내가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주는 제품, 내가 영업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제품,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지인들한테도 주고 싶은 제품, 지인들한테 줬을 때 욕 안 먹고 칭찬받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 갖고 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들, 제가 말이 길었는데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리바타 주라는 그 포르투갈 주가 있는데 일단 얘도 이제 아줄레주 모양의 멜론티예요. 멜론티. 이거 뭐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 갖고 오려고 지금 내년에는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콜롬비아 오래 살았거든요. 나중에 커피를 콜롬비아에 우리나라의 그 선진 차 문화, 뭔가 프랜차이즈점 아니면 뭔가 개인 차 관련된 어떤 차숍 이런 게 이제 해외로 나가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커피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커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차 문화가 거의 차를 끓여 먹었던 그 문화 자체가 몇천 년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차를 끓이는 그 허브를 끓이는 그 고도의 발달된 기술을 이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서양 국가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차 같은 거 일단은 디자인 예쁘고 좀 흔들리는데 이건 차 이런 차들 예쁘잖아요. 이거 한번 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막 어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선물로 이게 올라가 있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세트로 딱 사, 카카오 선물로 들어가면서. 예쁘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산이래. 멜론티도 있고 막 그래. 멜론티는 또 처음 보는 거. 저는 카카오 선물에 들어가면 잘 팔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줄레주 모양의 비스타 알렉을 아까 보여드렸고, 이거는 1824년에 창립된 유서 깊은 테이블웨어 제조사예요. 그죠?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도매 쪽 하는 벤더사한테 뿌리거나 수입을 해가지고 뭐 수입을 많이 할 필요는 초반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 컨테이너 정도만 해가지고 해상으로 받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 보르달로 피에로 얘는 좀 재밌어서 제가 좀 링크를 갖고 보르달로 피에로 보르달로 피에로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형태가 접시가 이렇게 과일 형태예요. 과일 되게 이 과일 되게 이런 거 이런 판타지 이런 것들도 있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과일 문양이 돼 있는 거 이게 다 지금 과일 문양 이렇게 이런 접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시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디자인적으로 좀 신기한 접시인데 좀 우리랑 정서가 좀 안 맞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배추 접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안 이게 항상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디자인 제품 갖고 올 때는 한국 정서에 맞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굳이 한다면 저는 이런 거
요런 라인. 얘도 되게 오래된 업체거든요. 요런 정도 라인. 그죠? 디너 플레이트. 이것도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갈릴 거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보르달레 달러피에르 1884년. 창립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포르빌. 요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위에 아까 이 비스타 알레그레 빼고는 다 아직 인터넷에 우리나라 네이버 스토어에 없는 제품들이 보시면.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건 이제 대표 브랜드고 포르투갈에 포르투갈에서 대표 브랜드가 아니지만 한국인 정서에 잘 맞는 제품들을 찾으면은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라이트닝 이런 거, 라이트닝 이런 걸로도 있고 이런 거 예쁘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비싸게 이런 것들은 고가 시장에서 비싸게. 이건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근데 괜찮은 명품 이쪽으로 보시면 네, 유럽산 도분 화병. 네, 잘 찾아보면 이렇게 비싼 화병들이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려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화병을 되게 또 비싼 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화병도 괜찮아요. 꼭 밥 먹는 그런 테이블웨어 말고도 뭐 이런 라이트닝 제품이나 아니면 꽃병, 화병 이런 것도 한번 괜찮으니까 좀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것도 수입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르투갈은 직항이 없다 보니까 스페인 배대지를 이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해외 직구로 한다면 이게 저 2주 전에 스페인 수업할 때 했던 건데 1377원 오늘은 1364원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들쭉날쭉해요. 하고 이제 포르투갈의 전시회를 좀 찾아봤는데 화장품 전시회가 있고 크리스마스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전시회를 가시면 여기도 제가 참가 업체 리스트를 찾아놨거든요. 제가 요거를 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요거를 그대로 자르셔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 자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포르투갈에서 뭔가 제조사 찾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고 이거를 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업체를 찾을 거고 여기에 온 업체들의 성향도 물론 그 전시회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제조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조사가 만약에 컨택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얘도 맞아요. 크리스마스 기프트 관련된 자료인데 오늘따라 되게 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텐션이 보통 그러면은 이제 장식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시면 여기도 2020년도에 쉬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 2021년도에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쭉 또 있어요. 여기 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괜찮은 제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는 게 대표님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지금 내가 지금 내 제품이 없다. 사실 브랜드를 만들긴 진짜 어렵거든요. 브랜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브랜드를 만든 걸 갖다가 한국에다가 이렇게 내가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외국에서 갖고 왔으면 그리고 선진국이나 그럼 일단은 조금 먹고 들어. 아마존에 올라가 있다는 그 제품이 일단은 이게 아마존에 올라가 있고 외국에 있는 포르투갈에서 만든 브랜드고 이런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와디즈를 한번 치면은 일단은 와디즈 한번 잘 치고 나서 넘어가면은 팔게 좀 수월해요. 마케팅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좀 작은 업체들 좀 이렇게 한국까지 수출하기가 좀 영향이 안 되는 업체들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뭐 500만 원 정도의 총판 수입을 해본 거죠, 처음에. 그리고 잘 팔리고 나면은 더 많이 갖고 오고. 이번에 칼 갖고 오시는 대표님도 500만 원치 갖고 오니까 지금 문제가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문을 했어요. 또 이제 재고가 문제가 되니까 또 주문을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뭐 정말 처음에 500만 원 정도 갖고 왔지만 나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 컨테이너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아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포르투갈 사실 수출은 저는 추천은 안 드려요. 설사 시장이 있다고 해도 너무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 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수출할 때는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국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한번 해보고 그 국가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이런 좀 작은 국가들을 케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수출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 수입을 할 게 생각보다 많다. 그죠?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오는 한국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포르투갈에서 수입을 해오는 한국 업체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잘 가지고 오면은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기법을 우회해서도 잘 팔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잠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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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좋은 강의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갖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항상 보면 인구가 많은 데에 물건이 많아요. 뭐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전체, 베트남 이런 데가 좀 많고 포르투갈 작은 나라인데 이 정도로 할 게 많고 그 수입 전시회 이제 7월, 8월에 있는데 그런데 포르투갈 유리공예 그래서 포르투갈이 유리공예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세라믹이나 이런 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갖고 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파손이 쉽게 나는 제품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그렇게 파손이 덜 되는 제품들을 좀 갖고 오시면 돼요. 왜냐면은 유리 잘못 갖고 오면은 한국에 잘 들어와도 문제는 내가 배송할 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얼마나 잘 튼튼한지 좀 봐야 되고. 네. 유리공예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나라입니다. 세라믹 쪽 특히. 포르투갈은 한번 그런 괜찮아요. 뭔가 수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아요. 일단 우리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포르투갈까지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 있고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면 처음에는 스페인만 가요. 그 스페인만 갔다가 스페인 한번 갔다가 스페인 두 번째 갔을 때 포르투갈 한번 여행하고 나서는 포르투갈 너무 좋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도 스페인에서 물건 갖고 오다가 포르투갈에서 물건 갖고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럴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 쪽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졸레주 문양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들, 공산품들, 홈 데코레이션 제품들 이런 거 갖고 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끝나고 질문이 생기시면 봄배로 12 이게 카카오톡 제 아이디인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좀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수출 강의를 유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료 강의를 좀 노하우를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가 강의를 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그러면은 뭐 다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파는지를 뭐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좀 이렇게 유료 강의를 좀 저렴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좀 노하우 방출을 드리고 이제 바이 코리아 강의도 한번 해보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그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